자,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인트단과 인트 리미트를 REQ 개 파라미터 해가지고 잘 받아왔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누군가요? 서블리 리퀘스트라는 녀석 다뤄야 되죠. 그 다음에 서블리 리스폰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뤄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써야 되는데 어쩔 때는 얘를 쓰고 어쩔 때는 뭐 얘를 쓰고, 그죠? 그러면 요 안에는 뭐 여러 가지도 있단 말이에요. 라이터도 있고 세션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옆으로 넘기고, 자,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요청이고, 자, 여기는 응답이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청 있고 그 다음에 응답 객체가 있어요. 응답 객체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내부에 뭔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REQ랑 RESP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직접 접근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접근 계속하는 거죠. 접근해서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주 해야 한다면 차라리 걔네들을 통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 리모컨, 제가 여기 이걸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이런 리모컨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통신하는 게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파란 박스 있죠? 여기에는 자주 사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묶어서 객체로 만들고 여기에는 조금 편리하고 쉬운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REQ, RESP 해가지고 직접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직접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REQ에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ESP라 해가지고 RESP에 들어있는 이런 함수들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 녀석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버전을 하나 만들 건데, 그런 의미에서 뭘 도입할 거냐면 RQ를 도입할 겁니다. RQ 클래스를 도입할 거예요. 자, RQ 클래스를 도입하고 나서 이 RQ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컨스트럭터. 자, 여기다가는 뭘 추가해 줄 거냐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있겠죠. REQ. 자, 여기서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도 RESP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private final을 할게요. 자, 파이널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타입 자체를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뭐안 붙여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 HTTP 리퀘스트 이 녀석은 뭐예요? 요 타입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RESP.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얘 지우고 Alt 인서트 누르고 컨스트럭터로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은 그냥 붙인 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붙여도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붙임으로 인해서 얘는 고정적인 녀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수정 불가능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안정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public int get int 파람이라고 만들어요. 이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스트링 파람 네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람 네임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없으면 당연히 뭘 줬어요? 디폴트 밸류 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마치 이걸 이제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을 다들 받으실 텐데,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스트링 밸류. 자, 그러면 여기서 밸류 값 어떻게 가져오면 돼요? REQ 해가지고 get 파라미터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람 네임을 넘겨주면, 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단을 입력하면 단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을 통해서 밸류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밸류가 널이다. 자, 널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리턴해서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걸? 디폴트 밸류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카르타 리퀘스트,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카르타라고 검색하시던가요? 아니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만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는 자카르타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자카르타. 여기 있다. HTTP 여기 있다.
자,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문서가 있습니다. 공식 문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et parameter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뭐 get parameter라고 되어 있죠. 얘 클릭해서 보게 되면 얘가 어떤 걸 반환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뭐래요? 자, 뭐 이걸 다 읽을 수 없지만 파라미터가 스트링 또는 뭘 반환한대요? 너를 반환한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너를 반환하는구나. 그러면 너일 때를 우리가 그러니까 입력 안 하면 너인 거죠, 결국에는. 너일 때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리턴 해 가지고 인티저 파스 인트 해 가지고 밸류를 여러분들 넘겨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약간 부족해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입력은 했지만, 즉 단이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입력은 했지만 어떤 거 값이 아예 안 들어온 경우, 아니면 입력은 했지만 숫자 이런 식으로 입력한 경우,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러내야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익셉션 뜬다? 넘버폼의 익셉션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트라이 캐치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넘버 포맷 입세션 이런 식으로 자 리턴에서 이때는 이제 디폴트 밸류 넘겨주는 거죠. 즉 제대로 입력 안 했을 때 디폴트 밸류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게 너무 그래요. 개파람도 하나 추가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정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값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스트링 디폴트 밸류라 써주면 되고요. 얘는 자 스트링을 써줘야죠. 인트가 아니라. 근데 얘는 굳이 뭐 이거 없잖아요. 트라이 캐치 할 필요 없죠. 바람은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 자, 하나 더 하면 됩시다. 퍼블릭 보이드 어펜드 바디라 할까요? 라이트라 할까요? 라이트? 이름 짓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 그냥 씁시다. 어펜드 바디라 쓰죠. 그 다음에 rest get writer 해가지고 어펜드에 뭘 추가해준다? str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눌러서 add exception to 메서드 말고 밑에 surround with try catch라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수정해주면 되고, try catch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이 런타임 세션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꺼지면 바로 꺼지는데 런타임 세션이라는 거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지나가게 할 거면 요거 여러분들 없애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선택인데 저는 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딩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썼던 인코딩 요것도 마찬가지로 RQ 안에다가 들여올 거예요. 어디다가? 생성자 실행할 때.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얘도 실행 안 된다 하죠? 그럼 컨트롤 눌러서 그냥 surround with try catch 요거 붙여주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험한 일 생기면 트라이 캐치로 이제 감싸면 된다. 안 감싸도 되는 게 있고 감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몇 녀석들은 트라이 캐치가 필수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ID라는 거 통합 개발한 인텔리지 걔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컨트롤 눌러서 그냥 이렇게 해결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눌러서 add session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나는 지금 조심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조심해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트라이 캐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되는지 한번 강사가 볼 거예요. 자, 강사가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요거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없어요. 자, 우리는 뭐만 쓰면 돼요? RQ만 쓰면 돼요. RQ에서 뭐 넘겨준다? RQ랑 RSQ만 넘겨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RQ get into 파람이니까 여기다가 단,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는 그냥 9라고 할까요?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얘도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죠? 리미트죠. 그 다음에 리미트도 그냥 9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RQ에다가 어펜드 바디 만들어놨죠. 그냥 어펜드 바디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내용물만 그냥 여기 쏙 담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깔끔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RQ 어펜드 바디 이게 끝이에요. 그냥 RQ한테 그 일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한 거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좀 코드를 많이 수정했으니까 스톱 앤드 리턴, 그러니까 좀 다시 재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만약에 입력을 안 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단을 입력을 안 해볼게요. 자, 뭐 나와요? 9단 나오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단을 입력을 안 해도 디폴트 밸류를 뭐 했기 때문에 9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단을 여러분들 아까 같은 경우는 입력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에러 났잖아요. 그죠? 에러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9만 입력해볼게요. 9만 입력해도 잘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디폴트 밸류를 3으로 바꿨어요.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 리미트 값 안 넣어주면 디폴트 밸류 3 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보이죠? 3까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9라고 다 수정하고요. 자, 수정한 다음에 제가 다시 리미트도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M% 쓴 다음에 리미트. 자,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5라 쓰면 5까지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9라 쓰면 9까지 곱해주는 그런 걸 여러분들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아까랑 비해서 어때요? 코드가 훨씬 깔끔하죠. 굉장히 간결해졌죠. 정보 얻는 것도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 하고 싶으면 RQ한테 부탁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REQ와 RESP를 직접 다루기 귀찮죠? 됐습니다.